네, 여러분들의 공군한국사를 책임지는 노량진제 김진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전국 장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군 한국사 시험에서는요,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20% 전후, 그리고 정근대사가 한 8% 전후 정도 차지할 정도로 정근대사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군 한국사에서는 정치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치사 출제 비중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좀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사 같은 경우에도 출제 비중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잘 잡아가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고 난 다음에 내용을 같이 좀 정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해서 1번부터 해가지고 25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나가는데, 하다가 보면은 두 문제 정도 공군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좀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해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삼국이 다음과 같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아래같이 바르게 고른 거 물어봤는데,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점점 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집권 체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왕위가 세습이 돼야 되는데 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돼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율령이 반포가 되면서 지배 체제의 어떤 틀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족장 세력이 중앙에 관료화가 되는 이런 형태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에 영향을 좀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역시 유교가 아니라 불교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 족장 세력들이 힘이 강하게 되면은 왕권은 자연적으로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미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왕의 성씨를 바꾸는 이런 내용이 바로 역성혁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려 말에 급부상한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와 그 뜻을 같이 한 이들이 있었는데, 고려 정계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의 의지는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 온건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성혁명을 도모하는 세력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쪽이 급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내용을 한번 좀 보면 급진 세력과 지금 온건 세력 중에서 이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역성혁명을 강조하는 급진 세력들이겠죠. 요 세력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세력, 한마디로 얘기해서 훈구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훈구파는 관청에서 학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관학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1번에 과전법을 통해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조준 같은 인물이 강조했던 게 과전법이죠. 조선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과전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주로 지방 향리자재로 중소지주 출신이다,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2번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력들은 중소지방 출신, 중소지주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3번에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을 연구하는 쪽이 바로 신진사대부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에 공민왕 때 도평의사사, 이게 바로 도당이라 불리는 거였는데 예전에 도병마사였죠. 그래서 주요 관직과
권력을 독점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문세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신진사대부, 그중에서 특히 급진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위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용에 1, 2, 3번은 맞는 말이 되어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권문세족이니까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백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6좌평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좌평을 나중에 상좌평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16관품으로, 그러니까 고구려는 10, 백제는 16, 그 다음에 신라는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고구려 계통과 그 다음 마한의 귀족으로 구성된 8귀족, 그러니까 부여시라고 하는 왕족을 빼고 8귀족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2개의 담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건 무령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22부라고 하는 건 사비천도 후의 내용이니까 요거는 성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수도를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도와 지방을 오부오부, 그 다음 백제는 오부오방,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육부오주, 이런 식으로 좀 나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육부와 그 다음에 오주로 편제하는 거는 바로 이 신라에 대한 내용. 그래서 고구려는 지방에 있는 이 세력을 욕살이라고 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방령,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군주 또는 주군에 불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신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은 신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주 나오는 사료가 되겠는데요. 이 사료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는다. 이 내용, 이 천리는 바로 왕족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태산을 깎아 내려 편지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태산은 안동김씨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남대문, 한마디로 남인 계열들을 이제는 등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이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에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당백전도 만들고, 자,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능을 축소시켰다가 폐지를 하면서 이 비변사의 기능을 군사적인 거는 삼군부에,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은 의정부에다 돌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 회통할 때 회자가 몰 회자죠. 그러니까 법전을 모아서 이제 편찬했다, 맞는 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에게 받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를 하게 되면서 이 호포제, 다른 말로 이 호포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 군역에 대한 거를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5번에 발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분류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고왕, 이게 대조영이죠.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대 임금이 대인선인데 거란에게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 무왕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나왔듯이 상둥반도에 장문유 장군을 보내가지고 공격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 문왕 때가 되면서 당과 신라와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선왕 때는 전성기였다, 그래서 해동성국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선왕 시기에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내용, 4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무왕 시기에 산둥반도로 장문유 보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번에 독자적으로 만든 중국을 모방해서 만들었죠. 중국의 삼성육부를. 그런데
이 발해 삼성육부의 특징은 중대성이 아니라 정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칭이 유교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더는 특징 중에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두 개로 요렇게 해서 이름에 충, 인, 의, 그 다음에 우사정에 지, 예, 신 이렇게 해서 충인의지예신이라고 하는 육부 명칭을 유교적으로 썼다. 그러면서 좌사정과 우사정을 나눴기 때문에 요거를 이원적인 통치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정당성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보면 되겠고요. 고구려가 멸망을 하던 668년에서 약 30년 지나가지고 698년에 동모산에서 결국 고구려를 개설한 국가로서 발해를 세운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발해는 제일 처음에 국가 이름은 발해가 아니라 진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발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사료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이 혁명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썼던 의열단 선언인데 김원봉이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민중의 직접적인 그런 혁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네요. 자,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된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이 단체 이름은 바로 의열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얘기 나왔는데 이 내용은 1900년도로 치게 되면 23년도에 김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폭탄을 던졌는데 이분이 바로 의열단 멤버죠. 그리고 일본의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1919년에 폭탄 던졌던 인물이 바로 강우규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강우규. 그래서 강우규가 폭탄을 사이토 총독한테 이제 서울역에 나오는 사이토 총독에 폭탄 던졌지만 조금 근력 부족으로 결국 좀 실패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한노인단 소속입니다. 대한노인단 소속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일본에 가서 폭탄 던진 사람이 크게 2명, 그 다음에 폭탄을 던지려고 하다가 못 던진 사람 박열까지 치면 3명인데 일본 마차 국왕 행렬에 그런 폭탄을 던진 사람은 바로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문제를 푸는데 일본 왕의 궁성 거기다가 폭탄 던졌다라고 하면은 24년도에 나오는 김지섭, 만약에 김지섭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의열단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봉창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인애국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던 이봉창과 그 다음에 윤봉길 내용인데, 상하이 훈쿠공원에서 폭탄 던지는 거는 요거는 32년도 4월 29일 날 윤봉길의 의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요건 한인애국단 내용이고 1번이 바로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대한노인단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의열단과 관계된 사람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찾아보면 요건 1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이 사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화는 크게 4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여기 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이 있으면 훈구가 살인파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름을 요렇게 한번 좀 외워볼까요? 뭐 갑자기 묘를 사? 요렇게 한번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어 갑자 기 묘를 사? 요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초나라 회왕 손심 요런 말 나왔는데 이 왕이 바로 서초 폐왕에게 살해되었다. 항우한테
살해되어서 내가 버려졌다. 장기도 보면은 녹색이 초나라거든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었던 이 항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회왕, 이 항우한테 죽어서 강에 버려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제라고 하는 이 회왕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해서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던 조의제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과 관계해서 이 의제를 조문한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김종직 일파가 제거되는 무오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중종 때, 요거는 만든 사람이, 중종 때 만든 사람이 바로 주세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안양을 모시는 거죠. 자, 그리고 길제학통을 이어받고 김굉필 등의 제자들을 길렀다라고 하는 거. 이 김굉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중에 조광조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굉필의 스승이 바로 이 김종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이 맞는 말인데 약간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소학의 보급, 요게 윤리교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보급을 통해서 유교윤리를 확산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조광조 내용이니까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기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교 경전에 독자적 해석을 시도해서 사문난적, 세상에 학문을 어지럽힌다, 이런 제목으로 몰린 사람은 숙종 때 윤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2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호, 요게 김종직, 갑자사가 패비윤 씨의 복수를 갑자,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사사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최근 시험에 한번 출제되는데 요거는 외척 간의 대립이다, 요런 내용을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 문제는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물어봤는데 1894년도에 있었던 이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전개 과정을 정리를 좀 했다, 이런 내용이죠. 가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월 달에 고부 농번기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동학 농민운동이 3월 달에 일어났는데 황토연을 가서 여기에서 관군을 대상으로 최초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봉기가 바로 2차 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기 전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4월 말부터 해서 이 재봉기가 다시 일어나는 9월까지의 내용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전투가 이제 우금치 전투, 그렇게 돼서 전봉준이 체포되고 처형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1번에 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전성 점령하니까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되고, 청이 오니까 일본도 같이 따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주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과 일본이 들어오게 되니까 정부하고 전주에서 화약을 맺게 된다. 이게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주화약을 맺고 난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 한해 가지고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자치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등의 동학 지도자들이 체포되는 것은 나중에 우금치 전투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거는 우금치 전투 다음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그렇죠, 동학 농민군은 자진해산했다, 이게 나중에 전성 점령하고 전주화약 맺고 난 다음에 맺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니까 틀린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이 8번 같은 문제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순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출제되는 기출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9번에 옳지 못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려 초에 중국 후주에서 기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관리 등용 시험을 실시했으니까 이거는 과거제, 그러니까 고려 광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휘 못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실시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백정들, 일반 농민들을 말하죠. 이 농민들은 주로 잡과에 응시를 했다. 맞는 말이 되고요. 과거 시험의 종류에는 문과와 잡과와 승과가 있었고 무과는 특별히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은 고려가 이전의 사회보다는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는, 골품제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을 중시하는 개방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요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방 여기서 나오는 이 과거제도와 함께 노비 안건법도 억울하게 노비가 되는 사람들 풀어주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요거는 3번이 되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공군의 핵심 가치 중 어느 것인가? 이 핵심 가치 내용은 한 5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가 최근에 이제 시험에 따라서 두 문제 출제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출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제 잡기 이런 것들처럼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개인과 조직의 발전, 이걸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주저없이 뛰어드는 그런 자세,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저항하지 않고 개혁에 동참하자.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도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헌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바치면서 조금 가는 그런 내용의 헌신이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팀워크는 함께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겠고,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 이제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류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공군의 핵심 가치 중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뭔가 다 함께 조직이 해나간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 찾아보면 요거는 팀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약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군조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를 한번 좀 가보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환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신임사화, 사화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나왔는데 앞에 있는 부각기을하고 관계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신임사화라고 하는 개념은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는 경종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조 때 있었던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좌의 난 같은 경우에는 영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던 경종의 죽음에는 앞에 있는 이 영조와 그 다음에 노론에 그러한 뭔가 음해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으로 출발하게 되는 게 바로 이인자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론의 이제 강경파 세력이 좀 주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환국 내용에서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환국은 앞에 있었던 현종 때 예송 논쟁하고 같이 연결을 좀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기예송, 요때는 현종 때 서인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 예송에서는 또 남인이 이겼죠. 그래서 남인이 정권을 이어서 숙종 초반에 갔는데 이때 남인 세력 중에 허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반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결국 제거되는 이 사건. 그래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경신왕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사왕국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익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두 번째 비로 들어왔던 그 첫째 비가 숙종은 천연두를 죽어요. 그래서 둘째 비로 들어왔던 이 인현왕후가 바로 민씨인데 이 패비 민씨가 바로 인현왕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서궁으로 유패가 나중에 좀 되는 그런 형태라 보면 되죠. 그래서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그리고 이때는 남인이 득세를 하면서 서인이 몰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죽는 인물 중에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시면은 거의 한 2000번 가까이 나올 정도로 제일 회자가 많이 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송시열이 결국 제도로 유배를 갔다가 전라도에서 결국 사약을 받고 죽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기사왕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갑술왕국은 인현왕후가 다시 이제 컴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자기빈이 또 쫓겨나고 이런 내용이 바로 갑술왕국이니까 요거는 서인이 다시 득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이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는 내용은 이거는 신임사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라라고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서 몰락을 해서 서인 정권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서 몰락을 하고 서인 정권이 수립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경신왕국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허적이 결국 제거되는 그런 내용. 영모 혐의 이 표현이 되니까 요거는 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비민 씨가 보기를 좀 해서 서인 정권이 재수립된다. 요 얘기는 바로 이 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장희빈이 자기 소생 그러니까 윤 얘가 나중에 크면 바로 경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종 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이 재집권한다. 이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있는 이 시대사 흐름에 따라서 이제 왕의 업적들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1963년부터 시작해서 79년도 10월 26일 날 김재규한테 총을 맞고 서거하기 전까지 요 기간 동안이 바로 박정희 정권 시대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를 우리가 크게 둘로 좀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7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이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7차 개헌이었죠. 그래서 7차 개헌 이전의 형태와 이게 3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4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공화국 때는 전반적으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시기 때는 거의 경공업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4차 그러니까 이 4공화국 요때 이제 3차와 4차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징이 바로 이제 중화학공업 위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공화국 시기 때 72,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79년도에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체제로 넘어갔는데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정시하기가 박정희가 좀 고난이 빠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요거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국가 소유의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한테 수출을 많이 할 경우 특혜들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국가 소유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3번은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65년도에 이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이 한일협정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6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65년도에 우리가 전투병을 73년도까지 파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66년도에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라운 각서의 제일 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기술 지원과 그 다음에 경제 지원적인 내용, 그 다음에 군사 지원적인 내용, 요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 브라운 각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1970년대부터 철강조선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었다. 그래서 70년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중화공업 체제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맞는 표현이 4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